토마토 TV, 이토마토, 동방박사 1등주 TV 이 세 군데서 활동하는, 저는 다른 데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 사진도 갖다 놓고 똑같은 사진,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 뭐 네이버, 뭐 다른 각종 여러 가지에서 하는 건 전부 다 사칭이기 때문에 사기들입니다. 저는 토마토 TV 정건통 토마토 정건통 토마토 TV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그다음에 동방박사 1등주 TV 두 번째, 이토마토 세 번째, 여기서 활동하고요. 어떤 이유로도 이토마토 주식회사, 이토마토라는 예금주로만 회비를 결제, 현금 보내도 결제 받고, 카드도 이토마토 여기서 결제가 되지, 어디 최병훈 이름이나 어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요. 받으면 전부 다 그건 사기예요. 그러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부터 지금부터 방송한 것은 전부 다 저의 개인적 의견이고 전문가로서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투자에 참고할 뿐이지 최종 책임은 본인들한테, 투자자 본인들 있으면 양지하시고 최종 판단은 제 의견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마토 TV 공개, 토마토 TV 이토마토 동방박사 1등주 TV에서 활동하는 최병훈 전문가의 2023년도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한 30분 정도 방송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방송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팅창에 보시면 연말, 지금 미국의 시장이 연말장 끝났죠. 미국장 리뷰. 우리는 목요일 날 장 끝나고 금요일 날 놀았죠. 그래서 미국의 연말장을 이제 못 봤으니까 연말장을 보고 리뷰해보고, 그 다음에 국내 내일부터 월요일이죠. 1월 2일 내일은 10시에 개장합니다. 10시에 개장하기 때문에 10시에 개장하는 고 나서 연초, 이번 주 장세나 뭐 연초는 뭐 이렇게 전 장세를 좀 전망하고요. 그다음 23년도 정시 전망도 간단히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유망 종목 다 해드리지 못해 오늘 한 두 종목만 해드리고요. 이번 주 다시 공개 방송 있을 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는 토마토 투자 클럽은 아마 제가 21년도는 아마 회원들이 내준 회비 매출로 보면 대한민국에도 최상위 아마 1등 정도 될 걸로 보여요. 유사 투자자문으로는 뭐 최고 1등일 거고요. 22년도도 아마 뭐 최상위일 겁니다. 이 토마토는 당연히 1등이고요. 감안하시고 올해 23년도에는 아마 저도 계속 그럴 걸로 보입니다. 자, 올해 저는 23년도에서는 제가 이 토마토 TV 이토마토 와가지고 2015년도 2월 4일날 오픈했는데 SBS, MBC 있다가 2년 정도 있었고 한국경제 1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토마토 TV 이토마토로 와서 했는데요. 장기 투자를 본격적으로, 원래 장기 투자자지만 장기 투자를 한 것은 2015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거액자산가 탄생투자비법 1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액자산가 탄생투자비 1탄, 2탄, 3탄, 실전투자 1탄, 2탄, 3탄 해가지고 했고요. 2016년도 2, 3월에 산 것은 장기투자 종목, 16도, 17년도 장기투자 종목은 지금까지 한 번도 판 적이 없습니다. 사기만 샀습니다.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라든지 세계적인 투자자들, 투자 대가들은 IMF뿐만 아니라 우리 동남아 아시아 IMF, 미국의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미국의 은행이 망했을 때, 그 전에 9.11 테러라든지
그 이후의 장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각종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서 주식이 뭐 금은 금은 금요일 뭐 금은 월요일인가 블랙 먼데이 참 블랙 먼데이뿐만 아니라 이런 장에서도 투자 대가들은 장기 투자 종목을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산 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피터 린치가 은퇴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간 뭐 30% 20% 내외의 수익을 낸 펀드 한 번도 9번이라는 엄청난 폭락장이 왔는데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다. 피할 필요도 없었고 왜 내려갔을 때 판 적이 없기 때문에 팔아야 될 때 올라왔을 때 많이 이익 났을 때 올라왔을 때 팔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투자 원칙을 지킨 게 뭐 가장 잘한다고 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23년도죠. 2023년부터는 주식 시장은 과거와 또 다른 어떤 형태가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시세가 전개될 걸로. 그래서 이제 과거 2020년도 코로나 이후의 장세 있죠. 그런 장세는 아마 제가 주식을 그만둘 때까지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반등장도 있고 뭐 급등장도 급락장도 있겠지만 모든 초보 투자자들도 무조건 아무거나 사도 돈을 벌 수 있었던 2020년도 3월 이후의 시장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정상적으로 시장이 흘러갈 걸로 보입니다. 작년까지는 비정상적이었고 22년도까지는 20년도와 21년도, 22년도까지는 비정상적인 장세였다. 세계적인 정세가 우리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패턴의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서 20년도 코로나 전국에서 95년도 주식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식을 밀어붙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도 평균적으로 한 480만 명 정도, 450만 명 정도에서 한 900만 명, 1000만 명까지 주식 투자 인구가 늘었으니까 이 인구들이 절대적인 초보자도 20년 전부터 주식을 하신 분들은 재테크 여러 가지 해서 하겠지만 20년도부터 21년도 특히 21년도 주식 시장을 시작하신 분들은 뒷북 투자의 끝판왕들이죠. 그래서 제가 2020년도 말 2021년도 초 요 강세장에서 20년도 말 21년도 초에 중소형주를 실적도 나오지 않고 성장도 못하는 중소형주들 가격이 많이 올랐던 주식들 많죠.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런 거 한번 물리면 펀더멘털이 되지 않는 게 물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게 죽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 사상 고점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제가 겁을 많이 줬습니다. 바이오주가 지금 그렇죠. 물론 회복하는 주식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S&P 500 지수는 95년 동안 지수보다 플러스 난 것은 6%밖에 되지 않는다고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수만큼 이상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지수만큼 이상을 본 투자자들은 종목들이 6%밖에 안 되니까 대다수 90% 내외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주식하면 손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말 아무거나 테마는 항상 봅니다.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과거는 지금이나 테마주들은 테마처럼 흐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과거로 이제 돌아가겠죠. 그래서 되는 주식만 되고 지수보다 이상
코스피 지수보다 이상 수익이 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돈 벌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다수 종목이 안 가고 일부만 간다면, 소수의 종목이 간다면 그 주식을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그걸로 가장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투자자들은 90% 주식이 박스권에 머물고 안 가고 있는데 10% 주식이 박스권 돌파해서 가면 요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 거를 손절하든지 손절하고 가면 이미 올라간 주식을 사기 때문에 사야 되기 때문에 겁이 두려움이 있고, 또 옛날에 샀다고 물려서 손절해서 이거 사서 또 다른 주식은 안 올라간 이것만 올라왔으니 이걸 사가지고 물릴 경우에는 또 물릴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올라갔다 내려오면 사게 되면 그건 추세 꼭대기예요. 지금 주식을 이제 올라갈 때 한 번도 산 적 없는 주식을 많이 올랐다 내려왔을 때 산 것은 한 번 물리면 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주 어려운 장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작년에 많이 빠졌으니까 올해는 반등을 해주겠죠. 그나마 남는데요. 그래서 23년도 주식 투자 전략은 간단히 해드릴 겁니다. 자, 주요국 정시에 보면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23년도 정시 전망에 관련된 것은 이미 여기가 있네. 자, 22년도에서는 22년도만 21년도 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주식은 엄청나게 빠졌죠. 그 빠진 것은 유동성이 축소가 시작돼서 그런 거죠. 올해 특히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긴축이죠. 유동성, 돈을 해소하는 거죠. 축소. 돈을 해소하는 방법은 통화정책은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기준금리. 그럼 시중금리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사정부터 올라갑니다. 돈이 올라가니까 어디로 가요? 돈들이 주식시장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 채권의 주식시장이나 뭐 부동산 이런 데 갈 게 아니라 유동성 축소하면 은행으로 들어오겠죠. 은행 이자가 높으니까. 지금 은행의 4% 내외의 정기예금이에요.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22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은행의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드신 분 한번 3번 눌러보세요. 은행의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들어둔 분들 3번 눌러봐요. 3번. 돈이 없어서 못 들었으면 할 수 없죠. 돈 있어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단 10만원 드신 분들 3번 눌러봐요. 안 들으신 분들 4번. 정기예금만 정기적금 들지 않았던 분들 4번 눌러봐요. 한번 자기 생각하면 들었다면 누르면 되지 뭐. 내가 뭐 얼굴도 본명이 아니잖아. 다 필명으로 하니까 그냥 자기 얼굴 보이는 거 아니고 뭐 익명으로 하죠. 익명. 흰빛그룹님, 쩌나의 자유님, 나도 인생 역전님, 아리아88님, 이분들은 제 회원이에요. 돈벼락 오일리는 모르겠는데 4번. 돈이 없어서 못 든 것은 못 들겠죠. 주식하면서 지금 주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이 왜 없어요? 단 10만원 한 달에 들면 되죠. 아니 한 달 5만이라도 10만이라도 들면 인생 역전 돈이 되는데 한 달에 10만이라도 아니면 가서 자유 적립 적금 월복리식 만원만 넣으면 돼요. 일단 약정을 10만원이라고 해서 처음에 10만원 넣든 차고
아니면 내가 평균적으로 3년 만기짜리가 좀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5년 만기는 잘 없는데 3년 만기짜리를 은행마다는 대형 은행도 3년 만기를 지금 팔고 있어요. 기업은행 5년 만기도 있고요. 일단 가서 이거 하나 가입하세요. 지금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사람들이. 수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할 수,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주식 계좌에 한 500만이나 1000만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거 다 날라갑니다. 한 10년 동안 되면 주식 안 하고 있을 거 10년 뒤에는. 그래도 한 10만이라도 그 은행 주식회사 빼든지 돈 번 거에서 10만이라도 일단 가입해 놓으세요. 내년 하반 내년 이맘때쯤 되면 3%짜리 없습니다. 예금도 적금도 지금 한 4% 정도 되거든요. 기업은행에서 보면 가입해 놓고 지금 1월 2일 날 내일 10만 원짜리로 월 복리 예를 들어서 IBK 은행 기업은행에 월 복리 적금 들면 지금 4.05%입니다. 4.05%. 몇 년짜리? 5년짜리가 5년 만기가 4.05%예요. 이거 작년까지는 1%대였습니다. 1%, 1.2% 적금이 뭐 1.5% 최대. 지금 4%예요, 그죠? 거의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로. 이자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5년짜리를 가입해야 되는 거죠. 돈 생길 때마다 일단 가입을 내가 여유가 있는 한 달에 300만 원 판다. 그럼 한 30%는 10% 30만 적금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0만짜리를 매달 내는 30만 원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20만짜리 한 개랑 10만짜리 한 개, 20만짜리는 3년짜리 들고 10만짜리는 5년짜리 은행에 적금을 먼저 드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월복리 자유적금을 들면 4%니까 중간에 넣든 지금 넣다가 안 넣더라도 나중에 넣으면 되잖아. 돈 생길 때. 4%짜리 어디 있냐고요. 4%면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이거 월세 수익률. 집이 있어서 월세 받는 오피스텔이나 뭐 지식산센터 이런 거. 건물을 사도 강남은 4%도 안 나와요. 그 전에. 자, 그 다음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유동성이 이제 축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자가 비싼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주가도 겁나겠습니다. 보시면 유동성 이게 80대 가장 빠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온 거죠. 이렇게 천천히 계단별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죠? 올해 작년 쭉 올라갔죠. 급등. 가장 빠르게 올렸죠,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거죠. 그래가지고 주식이 대급락을 했습니다.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러 전쟁 때문에 물가도 이렇게 다 에너지도 이렇게 올랐고요. 그죠? 이제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았었잖아요. 차트 보면 돌았었잖아요. 그죠? 유가도 지금 70달러, 80달러 이제 내려가고 있고요. 곡물도 다 내려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1925년 30년도 1931년도 1929년도 이따가 30년도 29년도 이렇게 31년도에 이게 30년도에 안 좋았는데 초반 상반기 30년대 주식이 43% 빠졌어요. 전년 대비. 채권도 2.56% 빠졌어요. 원래 주식이 빠지면 안전자산이 채권으로 가서 근데 채권도 많이 그 가격 돈이 풀려가지고 돈을 유동성 축소하는 과정에서 29년도 누딜 정책 하면서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난리 났는데 그 다음에
돈을 축소하면서 주식이 이렇게 빠지고 채권도 이렇게 빠졌어요. 금리 올라가니까 채권이 금리가 내려가야만 지금 3.6%에서 미국 금리가 10년물이 다시 1%대로 오면 채권은 수익률이 플러스 많이 나겠죠. 주식도 올라가고 주식 올라갔지 내려갔지 뭐 정확한 아니지만 채권은 수익이 나요. 그래서 올해는 23년도에는 이 채권이 플러스가 수익률로 납니다. 그럼 주식은 플러스 날까 말까? 아마 주식도 플러스 나겠죠. 올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보다 더 빠졌잖아 주식은. 이 정도 빠졌네 그죠? 아직 저점 깬 거 아니니까. 보세요. 그러면 31년도 그렇게 긴축을 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양시장이. 그리고 나서 30년도 후반까지 안 좋았습니다. 몇 년 뒤까지. 경기 침체가 또 오고. 자, 1941년도 주식이 같이 빠졌어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자,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 이후에 또 경기가 침체에 왔어요. 여기도 왔고 30대 후반 정도에 다시 10년도에 요때도 그랬어요. 안 좋았어요. 그죠? 1969년도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또 안 좋았어요. 그죠? 물론 그 다음에는 좋았지. 당연히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그죠? 이 31년도에는 이렇게 안 좋았는데 32년도는 주식은 빠지고 채권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41년도는 이렇게 해서 42년도는 좋았어요. 다시 그죠? 회복했다가 다시 그 이후에 안 좋은 거죠. 69년도는 70년 다시 양쪽이 좋았어요. 그죠? 보면 이렇게 양쪽이 다 안 좋았을 때 양 시장이 다 빠지 올해도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요럴 때 지금 여기 95년 동안 2031년도니까 90년이 얼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90년대 90년 95년 중 90년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째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빠진 적 없어요. 대다수 반대입니다. 이게 주식이 이렇게 내려가면 채권이 플러스 나고요. 주식이 이렇게 내면 채권이 플러스 나고 주식이 이렇게 내면 채권이 마이너스 하면 주식이 오른다든지 이런 식이 많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채권하고 주식이 채권하고 수익률 말하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 다 나쁜데 주식가 나쁜 적은 이렇게 세 번밖에 없었고 이게 올해가 작년 네 번째예요. 자, 요런 경우에는 주로 주식이 올라갔죠. 그죠? 31년도는 왜 안 좋았냐면 주식 그 이후도 안 좋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좋았어. 그죠? 근데 보면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금리가 많이 빠진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금리가 별로 안 내려간 거고요. 금리가 내려갔 얼마 그죠? 그래서 70년대에는 이쪽에 내년에 이제 금리가 지금 3.6% 정도 미국 채권 금리 10년물이 이게 잘 안 내려갈 걸로 보이는데 채권이 한 10% 이내 마이너스로 플러스 10% 정도 내외에서 수익률이 나올 걸로 보이면 주식시장은 훨씬 더 채권 10% 이내로 오르고 채권이 그렇게 많이 수익이 크지 않고 그쵸 고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하반기부터 빠지더라면 수익률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더 한 수익률이 좀 나올 걸로 보여요. 워낙 빠졌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2년도는 요런 시장이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여기 양쪽이 주식도 플러스 두 자릿수 채권도 두 자릿수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올해 채권과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내외로 비슷하게 수익이 났죠. 수익률로 내년 이익이 비슷하게 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상반기는 주식은 좀 더 많이 나다가 하반기에 주식이 안 올라가고 채권이 오히려 하반기 수익률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즉 상저
상저하고 주식시장을 상저하고라 사람들이 많이 하죠. 지금 안 좋으니까 상반기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다수 전망이라는 것은 원숭이보다 못 맞추는 거죠. 저도 못 틀릴 때 많으니까. 저는 뭐 경영학 전공해가지고 이 주식 관련된 일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도 거의 맞추는 것은 8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007년도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2007년 주식이 폭등장이었습니다. 조선주도 막 대폭등하고 난리네. 그리고 나서 막 뭐 난리인데 전부 다 2007년도 말 2008년도 초에 이때 좋았던 주식이 다 좋다 그랬는데 그 끝없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빴던 주식이 있으면 그걸 좋다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애널리스트도 계속 하향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보고 하지 조금 더 길게 보고 잘 안 해서. 자, 지금 올해 대다수 여러분들 신문들을 보면 요거는 이런 거 다 했으니까 고 올해 2022년도 좋았던 게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우선, 방산, 원자력 이런 거죠. 그럼 내년에도 원자력도 좋고요. 23년도 방산도 좋다 그럽니다. 조우선은 내년에 이익이 흑자전환되니까 조우선, 원자력 뭐 이렇게 태양광 좋다 그럽니다. 지금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대다수. 왜 올해 좋았으니까 22년도 좋았으니까. 그러면 좋았으니까 좋은 게 좀 더 이어진다는 거죠. 아직 전쟁도 안 끝나고 방산 수출을 했으니까 수출하는 게 이제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23 하반기도 뭐 생산해서 납품도 하니까 실적은 좋아지다는 게 그 좋아진다. 근데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태양 이런 방산 이런 쪽 원자력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올 때 주식은 가지 않아요. 수주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주식 안 간다는 거죠. 전부 다 올해 작년 대비 23년도 수주 예상 금액은 전망치는 전부 다 21년도보다 낮아집니다. 수주가.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수주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주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주가 올해는 전부 다 조선도 그렇지만 수주 예상 목표가에 예상이 100이면 14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많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주가 줄어들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죠? 일시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물론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방산은 뭐 발주를 이미 많이 했어요. 계획에 했고 올해 예산으로 인해서 더 수주를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 올해 하반기 23년 하반기부터는 수주가 급격히 끊기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이미 이전에 벌써 2020년도 중반경에나 하반기 사이에 고점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면 반등장만 이용해야지 추세적인 상승은 없을 걸로 보인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23년도 경제 전망을 보시면 전부 다 내려가고 있죠. 글로벌 IB 컨센서스, IB 투자은행들, 뭐 우리는 증권사, 모건스턴 이런데 우리 해외. 자, 전부 다 23년도 미국이 0.4 경제 성장, 유로존 마이너스, 일본 1.4. 일본은 원래 뭐 그렇고 치고 중국 4.5. 중국이 올라가고 있죠. 신흥국이 올라간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지금 이렇게 별로 안 올라가요. 그렇죠? 신흥국도 중국이 확실히 좋아지면 좋아지는데 중국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확실한 회복을 못하면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상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반기는 확실히 회복할 것 같지만 과거에 중국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중국은 침체가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그 성장 시대는 끝난 거죠. 저성장 고착하고 면 갔어요. 중국도. 우리가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완전히 모든 게 저성장 고착을 갔듯이 중국도 5% 이상 성장이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도 보면 다 빠지죠. 23년도. 미국은 8%에서 3%대. 한국도 5%에서 지금 5%대 후반 2.9%. 자, 이만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CPI도 빠진다면 돈이 축소가 물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공급이 정상화되는 거고요. 전쟁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밀렸던 공급들이 정상화된 이미 반도체는 정상화됐습니다. 반도체는 이미 정상화됐고 가장 부족했던 반도체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도 공급이 정상화됐습니다. 부품이 정상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체 현상은 뭐 자동차 주문하면 아직도 안 나오는 자동차들은 아주 고가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차 빼고는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츠 자동차다. 일반적인 벤츠 자동차들은 지금 재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23년도에는 이미 22년도 시작된 모든 자산 가치는 빠집니다. 자산 가치는 이미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후행적으로 빠지는 게 이제 아직은 부동산이 세지 않는데 미국 같으면 이제 부동산까지 미국이 11월부터 하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착공 건수뿐만 아니라 가격도 가격 지수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이미 침체에 들어갔는데 부동산 큰 회사도 한 개 모라토리엄 선언 망했잖아요. 근데 아직은 높은 가격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선도적으로 몇 개만 이제 한 30% 빠졌습니다. 사상 고점 대비. 일반적으로 다 빠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선의 후행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은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에서는 주식보다는 1년 정도 2년 정도 후행적으로 빠졌어요. 그전에는 부동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과거에는 90년대 이전에는 주식시장보다 부동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성장 시대에 즉 성장이 높은 시대 3% 이상 성장 시대는 고성장 시대에서는 수요가 앞섰기 때문에 수요가 즉 내 집 마련이 훨씬 더 앞선 거죠. 돈은 벌리니까 계획대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계획대로 수입이 이렇게 가처 분수도 올라가니까 그리고 취직은 원하는 대로 취직이 다 되니까 그냥 집을 대출 이자가 비싸더라 대출 이자가 10%대라도 비싸더라 이 10% 내면서도 나는 이직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취직도 마음대로 되고 다 되니까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수요가 많으니까 계속 아무 때나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더라도. 그래서 미리 주택이 부동산이 좀 더 앞서갔습니다. 근데 이제 2005년도 이후부터는 저성장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저성장이 특히 우리도 고차가 되면서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한 1, 2년 늦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주식시장이 폭등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글로벌 다. 2008년도 미국이 금융위기에서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한 70% 빠졌어요. 마이너스 70% 사전 고점 대비. 지금 테슬라, 로블록스 이런 게 뭐 70%대 빠진 것처럼 미국이 망했다 그래서 여태 빠졌습니다. 그전에 2007년 올라갔다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니까. 정권주 같으면 3배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2008년도 부동산은 별로 안 빠졌습니다. 2009년도 본격적인 하락을 폭락했습니다.
1년 정도 후행했는데 우리 주식시장 작년 뭐 지수로는 작년 여름인데 세계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 1월달에 대다수 고점이었죠. 그렇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이 급락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22년도 하반기에 급락을 늦게 좀 했죠. 그래서 23년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도 급락을 계속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빠지겠죠. 그러면 23년도 하반기에는 부동산 이제 정책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조금 반등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 이렇게 부동산이 하반기에 정책이나 행보나 박스권이 들어갔을 때 주식은 이미 주식시장 이미 정체기를 하락을 벗어나서 상승 반전해 있습니다. 윗방향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주식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반기는 주식이 괜찮겠죠. 좀 주식이 언제 그랬듯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올라와 있으면 지수도 우리나라 지수가 2,700포인트 내외 막 2,600, 2,800포인트 와 있어 이제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그러면 부동산도 주식도 좋아졌으니까 부동산도 이제 한번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부동산을 매물을 걷어들이든지 이제 뭐 영원까지 끌어서 이자의 부담이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상관없고요. 요런 분들이 이자가 부담스럽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기대가 조금 더 나는 본전에서 조금 더 이익을 내야지 않냐. 그래서 본전에서 지키지. 내가 산 가격 만약에 13억 정도의 25평 아파트를 샀는데 한 16억 이렇게 15억 17억 갔다가 다시 내려서 한 13억 근데 전세가 8억짜리 전세를 8억 주고 시세가 13억 내외 있었는데 다시 여기 빠져가지고 17억 갔다가 다시 빠져가지고 11억 12억 있어요. 이제 30% 12억 정도 내외 11억 12억 13 이렇게 있다가 아직 안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 산 근처 내가 해서 올라갔다 20%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그럼 25% 되고 그래서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 만약에 여기는 전세 내주기도 쉬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래도 버틸 수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근데 조금 반등해서 다시 어느 정도 한 10% 정도 반등할게 아마. 그때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년 상반기 올해 23년도 하반기부터 24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여름까지 부동산을 팔고 싶은 분들은 안 팔면 요 전세 가격까지 빠질 걸로 보입니다. 60%대 사상 고점대 60%에 70% 사이. 요렇게 빠진 적은 잘 없어요. 과거의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는 35% 정도 내에 빠졌습니다. 강남 불패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도 불패고 부동산도 불패예요. 근데 강남은 안 빠진다는 관념 틀린 거예요. 강남도 2008년도, 2009년도, 뭐 2016년도인가, 2010 몇 년도 그때 마이너스 30%까지 빠졌어요. 강북만 빠진 게 아니라 강북보다는 30% 더 빠졌어요. 그죠? 요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 구체적으로 지금은 강남이나 비싼 아파트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대출도 없고 강남은 10억 이상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고 산다든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고점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매물이 안 나와도 됩니다. 매물이 전혀 안 나와도 돼요. 그죠? 근데 그래서 빚을 내서 산 사람 부담스러우니까 이자가 팔아야 되겠지만 투자에 근데 요 사람들이 부동산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고요. 주로 기업체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가들이 많아요. 그죠? 사업에 하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은 잘 될 때 잘 되고 안 될 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3년도 하반기나 이렇게 반등하고 23년도 24년도 이렇게 할 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24년도하고 25년도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때 당시에는 25년도 정도 되면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면 25년도 정도 26년도에서는 현금이 많이 샀던 이 사업자들이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사업은 3년만 어려워지면 거의 망해요. 일반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거나 비싼 부동산까지 투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이미 개인들은 한계 차 있는 상태고, 그리고 패러다임이란 게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사야 될 사람이 별로 안 생기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실거래가 보면 급락해서 나온 게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나 모든 투자 자산은 같아요. 자, 카카오라든지 테슬라든지 테슬라, 그 다음에 그래서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종목들이 거의 60%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테슬라도 60%에서 70%. 그러면 빠졌으니까 계속 하락만 본 거죠. 그래서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가, 투자 상품이 올라간다는 기대가 있어야만 돈이 있든 없는 돈은 빌리든 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간다는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주식은 많이 빠졌다가 바닥을 찍고 바닥에 계속 안 가다가 올라가면 또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빌려서라도 아니면 있는 손해 났던 사람 또 다시 회복이 되는데, 부동산은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흐름은 그렇다. 23년도 여름까지는 주식시장은 반등장이고요. 그 이후는 괜찮은데 부동산은 하반기는 더 이상 안 빠져 정체기에 들어갈 거다. 그 반등을 해준다면 팔 사람 팔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위에 갔을 때 어느 정도 가면 팔 사람 팔아야 돼. 지금 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미 그렇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업종별 투자 전략에 제가 여기 해드렸는데 보시면 영업이익 내년도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증권사 자료죠. 이거는 애널리스트 자료, 제가 뭐 이거 데이터를 낸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밥 먹고 증권사 기업 분석실에서 급여 타고 봉급 타면서 비싼 연봉 타면서 전문가들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 세상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런 거 보고 우리는 해석을 해서 투자에 참고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에너지 섹터는 정가율이 마이너스 나죠. 영업이익이. 순이익도 마이너스죠. 이익은 늘어납니다. 6개월 EPS 변화로. 밸류에이션도 PER이 6에서 PBR 0.8. 자, 그러면 22년 대비 23년도는 자, 정가율이 마이너스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올해 에너지가 전쟁 때문에 좋았다고 지금 에너지를 사가지고 올해 하방 22년 하반기부터 8월 이후부터 에너지를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 잠깐 반등해줘 무조건 빨리 본전이라도 지키고 나와야 됩니다. 일반적인 에너지에 뭐 조선이고 다 있어요. 그죠? 있는데, 자, 조선은 보시면 흑자 전환하니까 와 엄청 좋아지네. 지금까지 적자 기업이었어요. 그죠? 조선은 배 만든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겹쳐져요. 근데 보시면 좋아지죠. 23년도 순이익 보면 좋아지는데 흑자 전환인 거죠. 흑자 전환. 그럼 흑자 전환할 때 가장 많이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조선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에 2, 3년 동안 쭉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3년 뒤에 밸류에이션도 내년에 조선이 봐요. 12억 23이에요. PER이. 그러면 지금 여기 한 8배 정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23이니까. 그러면 2년 뒤에
23년도, 24년도, 25년도는 8배 정도 오겠죠. 그죠? 23년도 실적을 보면. 그러니까 이미 다 반영됐다는 얘기죠. 건처도 가지 말아야 되면 요즘 최근 들어 12월 27일 날, 28일 날 배당하고 났을 때 2차 전지는 뭐 그렇다 치고 폭락했잖아요, 그때. 그러면 건설까지 폭락했어요. 그죠? 강물도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다 보세요. 에너지 가장 전부 다 22년도 좋았던 주식은 에너지, 뭐 금속, 강물부터 해서 조선, 친환경, 뭐 원자력 조금 더 다를 수 있고, 태양광 전부 다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등할 때는 대충 나올 생각을 항상 해, 손절가를 반드시 지키고 들어가야 된다.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증가된다고 나오죠. 그죠? PR도 보면 낮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 부품은 지금 부품 회사들 망한 데가 지금 얼마나 많는데요? GM이 납품하는데 GM이 철수하고 막 그럼 GM이 안 돼. GM 관련된 부품 거의 다 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는 부품에서 거의 다 망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부품이 40%나 줄고 있잖아요. 계속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 특별한 환경, 친환경 관련된 부품으로 전환 성공하는데 미리 대비 성공한데 빼고요. 5, 6년도 나머지 다 망하고 있습니다. 내구재, 소비재, 가전, 주방용품, 가정용품, 레저용품 이미 코로나 시대의 수혜주였잖아요. 주방용품, 가정용품 집에서 집 커가면서 밥 해먹고 안 돌아다니니까 레저도 어디 놀러는 못 다니지만 그런 캠핑도 잘 되고 그래서 다 근데 이게 많이 늘어나죠. 이거는 이익은 많이 증가돼요. 내구 소비 증가된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전에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거고요. 그죠? 근데 아예 호텔 말고 여기 레저용품은 5.9 별로 안 느리죠. 서비스는 호텔 레저 교육은 그나마 이제 돌아다니는 게 나은 게 돼요. 그죠? 이런 뭐 좋은 것이고 소비자 서비스. 미디어도 30%대 증가되니까 미디어도 조금 나요. 미디어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미디어가 성장을 못하지만 중국에 공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좋아지는 거고요. 유통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건 뭐 리오픈 주니까 아직 제약 바이오 의료 장비 안 되고 은행도 안 되고요. 보험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는 진짜 통신 장비 부품 전부 다 마이너스잖아요. 반도체 다 마이너스예요. 디스플레이 역시대 역행 다 유틸리티 적자 추세 다 좋은 게 뭐예요? 화학은 경기가 나빴다가 석유가 빠지잖아요. 빠지면 나프타 가격이 빠지겠죠. 근데 수요가 코로나 20년 좋았던 것은 이미 밑에 내려왔기 때문에 정상화되니까 수요가 정상화되고 가격이 빠집니다. 나프타. 그래서 판매 가격이 같더라도 판매가 조금 내려가더라도 나프타가 내려가는 더 빨라가지고 마진이 좋아지는 거예요. 방위산업은 뭐 실적은 좋아지지만 이건 저산업이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나아지잖아요. 소비자 서비스랑 화학, 뭐 생활용품 이런 요렇게 쪽이에요. 그죠? 몇 개 없잖아요. 그죠? 화학에 들어가는 것은 배터리가 있죠. 자, 호텔 이런 거 있잖아요. 호텔은 뭐 그전에 잘 됐어요. 여기. 호텔 말고 레저 이런 레저 그 다음에 생활용품 화장품 말고 미용 이런 게 좋고 은행주 건설주 은행은 건설 망한 회사가 많이 나타날 거고 은행도 지금은 부동산이 워낙 좋으면서 돈으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은행도 돈 많이 벌어놨는데 그래도
은행은 경기가 계속 안 좋으면 모르는데 아직은 그래서 은행은 투자 가치가 없어요.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KB 금융 보고 5만 5천 이상 가면 KB는 무조건 팔고 다시 3만 오면 사면 돼요. 그죠? 그처럼 경기와 동행해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살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돈 벌기 쉽네. 종목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봐요.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제 방에 가입할 때 이렇게 가입해와요. 12월 29일 날 투자 환승 매매 전략에도 보면 그렇죠. 종목이 17개, 15개, 20개, 50개 이래 돼요. 그죠? 이 돈이 얼마 돼? 5천만 원 잠궈 가지고 주식을 몇 개요. 그죠? 수많은 종목을 갖고 있어요. 계좌에 가지고. 그죠? 종목수 5개, 50개는 이렇게 해 가지고 대다수 올 때 그래요. 지금 금방 이야기했듯이 업종이 다 나쁘고 몇 개밖에 업종이 안 좋아지는데 그 몇 개만 사면 그 업종 그러면 이 업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돈이 벌리겠냐고. 그죠? 저 지금 다 매도 시킵니다. 오자마자. 제가 29일날 투자시 한승매매는 종목을 뭐 한 몇 개씩 5개, 7개 준 건데 본인들 사는 거 좋은 거만 골려준 거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배, 3배, 10배 계좌 넣을 것으로 계좌 수익률 말하는 거예요. 전략 매도하고 3배에서 10배 정도 날 거니까 다 가입하고 계좌 수익하고 저는 이제 5천만 원 넘으면 이렇게 합니다. 5천만 원 가지고 저한테 내일부터 온다. 내년에 최소 두세 배는 날 거예요. 계좌 수익률 말하는 거. 5천이 1억 이상은 아마 갈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5천 가지고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사게 합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현금으로 사고 2천만 원 주식 담보대출 받아서 빼요. 인출하면 2천만 원 인출하면 140%이기 때문에 담보 비율이 248, 2,800만 원까지 내려오면 반대매매예요. 그럼 5천만 원에서 2,800까지 내려오면 반대매매니까 5,3은 5,4, 20. 그러면 40% 마이너스 나면 내가 사게 해준 거에 40% 마이너스면 5, 4, 20이니까 3천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면 근처는 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데 40%또 내려가겠냐고요? 안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2천만 원 빼가지고 주식 선물 계좌 만들어서 한 계좌 1천만 넣고 한 계좌 1천만 넣고 2천만 원 가지고 1천만 원 가지고 롱숏 1천만 원 가지고 4천만 원 5천만 사고 1천만 원 가지고 4천 5천만 매수하고 매도 쳐서 방향성 보고 방향 한쪽 가면 매수로 방향이 나오면 이제 매도를 청산하고 매도로 나올 건 별로 없으니까 처음에 했지만 해놓고 매수 이제부터는 지수도 올라갈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매수를 1천만 원 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100% 벌어봤자 1,000밖에 못 벌어. 그죠?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다 팔아서 한 종목 사가지고 100% 나면 5천 버는데 100% 안 납니다. 요즘 주식 올해는. 그만한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많이 올라가야 50% 올라갑니다. 종목당. 그럼 50% 올라가면 1,000만 원 가지고 50% 올라가면 1년 내도 이렇게 50% 1,000만 500밖에 안 되잖아요. 5천만 원 다 한 종목 사봤자 2,500밖에 못 벌잖아요. 그죠? 돈은 못 벌어요. 이렇게 해서 올해는. 근데 종목 이렇게 뭐 당연히 못 벌지만 한두 종목 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1,000만 가지고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풀로 삽니다. 이제 사가지고 내려가면 끝이 나요. 선물은 7% 낼 끝이니까 5%. 그 매도도 같이 들어갑니다. 4, 5천을 똑같이. 매수 매도 다 풀로 들어가 놓고 방향 위로 딱 어느 정도 손해 볼 거. 양쪽 여기서 100만 손해 여기 100만 손해니까 가다가 방향이 확실히 어느 정도 나오면 여기서 1, 20%, 20% 묶기 위해서 한쪽 정리하면 되죠. 올 20% 올라가면 20, 30 올라가면 다시 매수 매도해서 같이 만들어 놓고 한쪽에 매수를 이익 실은 청산하면 되는 거죠. 내려가. 요걸 해서 롱숏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요것처럼 이게 배터리 주식 선물 10배 수익 내기 삼성에서 LG로 한 달 3주 만에 1,000만 거치 더블 2,000 됐죠. 그것은 한 종목을 한 거 아니에요. SDI나 LG 두 종목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롱숏은 추세 가는 주식 한 종목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LG 엔솔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내일 1월 2일 날
제가 여기 62만 5천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을 때 목표가. 저 59만 이상에 다 여기 매수한 거 다 전량 청산했어요. 이익 실현하고. 지금 이거는 LG엔솔 없는 이제 내일 선물 계좌 1000만원 계좌 1000만원 가지고 5천만원치 살 수 있습니다. 주식 선물 계좌 주식 하는 거 LG엔솔 이거 LG엔솔로 말로 1억치 2억치 사요. 그죠? 현물 주시고 세금만 비싸지. 수수료 내고 매도했을 때 매도세가 0.3% 내고 이제 0.3% 바뀌죠. 그죠? 그럴 필요 뭐 있어. 그죠? 1000만 5천만 사 수수료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5천만 사는 거죠? 매수 5천 사고 장중 보다가 별로 안 가네. 그럼 매도도 5천 매도 짓는 매수 5천 매도 5천에 방향이 확실히 위로 나오면 이렇게 딱 하루 나오잖아요. 그죠? 다음날 갭 떠서 이렇게 다시 시가 뜨면 매도 청산하면 돼요. 그죠? 매수만 났고요. 뭐 그럼 요만큼 매도는 손해, 이만큼 매수는 이익이니까 제로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먹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매도 청산을 요걸 먹는 거예요. 그 1000만원 가지고 5천 사서 10% 먹으면 500만원이죠. 그죠? 그래서 1000만 가지고 1치 가지고 한 달에 회비 이상을 버는 게 23년도 저희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세 가는 걸 이제 가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23년도 유망 종목 LG엔솔 또 한 종목 또 있어요. 1월 21일 날 2월 3일 2월 며칠인가 주식 2월 13일에 주식 나오니까 롯데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1시간 지났네. 아이고 말이 많아서. 자, 롯데케미칼 주봉입니다. 이미 추세가 반전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 2월 13일 날인가 롯데케미칼 상장 주식이 800만 주가 중에 그게 매물화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잘 못 갈 걸로 보이는데 아직은. 근데 이미 이 박스권으로 가서 만약에 나와서 이걸 돌파를 하고 이렇게 38만의 목표가인데 100%죠. 요게 23년도 100%인데 이걸 롱숏을 하면 1000만 가지고 10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업종이 좋은 것은 몇 개 없어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내년은 하다가 이제 장이 되겠네. 그러다가 위에서 사면 또 몰리고요. 어느 20% 30% 올라가서 하면 LG엔솔 그렇잖아요. 그죠? 저 위에 사신 분 다 몰리는 거예요. 그죠? 와 좋네. 야 LG엔솔이 내가 여기서 62만 5천원 단기 목표가고 나중엔 70만도 돌파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있다가 62만 5천원 목표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62만 9천 찍어 내려갔잖아요. 그죠? 저희도 59만 이상은 다 청산했는데 그러면 와 여기 내려왔잖아요. 그죠? 여기 53만원 52만원 이렇게 오면 야 내려가서 저도 한번 샀다가 손절했어요. 그죠? 다시 요 반등 어느 정도까지 하고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올 걸로 봤는데 세니까 근데 못 갔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요것도 올라가는 여기서 못 먹으면 내려왔다고 사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가겠지. 장이 좋으니까 다들 좋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 좋다 그래. 지금 모든 증권사고 그렇죠. 안 좋다 그러다가 목표가 40만 30만 이러다가 폭락하죠. 그죠? 내년에 올해 장 이런 식의 많이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유일하게 리스크 별로 없이 리스크 거의 없이 이걸 변동을 먹기 위한 방법은 저는 이제 주식 선물도 매수 위주로 합니다. 매수 위주로 합니다.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도해서 돈 벌어봤자 한계가 있어요. 박스권 매도 치고 박스권 매도 치면 한 종목으로 간다 치더라도 매도로서는 100% 이상을 못 먹으니까 매수는 몇 배도 먹을 수 있으니까 매수가 인생 역전되는 거죠. 매도로 인생 역전인 거라 매도는 해지용으로 하는 거고 매수할 때
그래서 요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보시면 자 LG N솔루션은 요거는 주식 선물 계좌 만들어서 주식을 하는 거죠. 선물 계좌 1000만원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1000만 있으면 위험한, 차트 잘 알아야 되니까 1000만 각 계좌 2개 만들어서 한 계좌 매수하고 한 계좌 매도 치면 되잖아요. 그죠? 박스권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양쪽이 손해 없어요. 그죠? 왼쪽 주면 100만원, 오른쪽에 100만원 벌면 한쪽에 100만원 이러니까. 그래서 방향성 조금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LG엔솔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성장이 주역이고 이번에 이제 연말에 재료가 나왔죠. 미 IRA가 우리나라에 현대기아차 피해서인데 준비가 안 됐어. 3개월 동안 연장을 해주는 게 아니 3년 이렇게 연장해 준 거 아니고 리스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스나 영업용 뭐 택시라든지 아니면 리스 차량 뭐 이렇게 이런데 상업용 차량 리스는 뭐 법인도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여기는 보조 미국 IRA에 유예시켜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 파이낸싱으로 해서 현대기아차는 뭐 팔면 되겠죠. 어쨌든 2차 전지 IRA에 대한 연말에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2차 전지 2차 전지라 전기차 테슬라라든지 전기차 만드는 회사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오를 거예요. 아마 올해 기대되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방마사 때문에 아는데 미국 투자자들은 전기 자동차 하면 테슬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 배터리 회사가 LG화학이 없잖아요. 그렇죠? 삼성 SDI가 없잖아요. SK는 이제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 투자자는 몰라요. 이런 배터리가 전기 자동차는 테슬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계적인 투자. 전기 자동차의 핵심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갑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차츰 알게 됩니다. 25년도 되면 모든 세계적인 투자자가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전기 배터리를 산다는 그 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 핵심 주역에 세계적 그 인식을 바꿀 게 바로 LG 에너솔루션이다. 세계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1등 세계 1등 국가 미국인데 또한 미국에서 배터리 산업에 1등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LG 엔솔은 미국에도 상장을 할 걸로 보여요. 미국의 시장에 상장도 국내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 미국에 요 LG 엔솔이 지금 외국인 지분이 LG 그룹 지분이 83%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 블록딜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한 30%는 블록딜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해외 DR을 발행해서라도 아마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미국 월가에서도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LG 엔솔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아마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겠죠. 요 외국인 비율이 내가 3%에서 8%까지 간다 그랬어요. 8%까지 가면 이 주식은 78만원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다시 매수할 때가 정확한 매수 73만원 정도 내외가 매수 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생산은 이제 여기서만 되고 있죠. 오하이오 GM1공장 올해부터는 1공장 2공장까지 생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3공장 아직 멀었죠. 25년도 정도 되면 다 공장이 가동되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요 사이에 폭발을 한번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정목은 롯데케미칼은 지금 안 가요. 그죠? 롯데케미칼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내일부 1월 2일부터는 저희는 이제 채병 전문가 투자 클럽 없어지고 채병 롱숏 투자 클럽 남아 있습니다. 현물방 없어졌고요. 선물방이 선물만 하는 게 아니라 현물도 같이,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니까 선물 계좌에 주식을 매매하는 거예요. 현물로 장기로 사고 그걸 했지. 현물 주식을 선물에서 매도 치고 주식 선물과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하고 장기 투자 종목을 주식 선물로 장기도 합니다. 해지해서. 자, 그래서 올해는부터는 23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1+1 행사. 한 달 결제하면 330만 결제하면 한 달을 330 더 줍니다. 그럼 내일 1월 2일 하면 3월 1일까지 되죠. 330. 근데 요때만 지나면 이제 2분기부터는 아주 좋으니까 2분기 4, 5, 6월 달부터는 아주 좋아요. 이제 그 사이에 다 해놓고 올해는 이익 실현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익 실현해가지고 제가 10배에서 선물 기준은 100배 정도, 현물은 10배, 계좌 수익률 말하는 거예요. 10배에서 100배를 올해부터 지금 대장정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작년 2021년도까지는 계좌의 평가 금액으로 10배를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현물을 이익 내서 팔아가지고 실제 매매를 해서 10배를 내주는 걸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즉 변동성장이 올해도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고 이제 아마 제가 예약방으로 전환할 거예요. 아마 예약방으로 전환되면 가입이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 회원 수가 워낙 많아서 기존 회원들이 뭐 이번에 1% 행사에 계속 한 번만 연장해주면 이제는 뭐 돈 버는 거 일도 아니니까 어떤 장이 오더라도 지수가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장입니다. 그 장을 제가 해드린다는 거죠. 저는 이제 짧으면 1년 길면 3년에 10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올해는 현물과 선물에 롱숏해서 요 대출금 현물에 주식 담보 대출 있는 거 계속 선물의 이익금으로 다 갚아주는 겁니다. 현물과 선물 롱숏해서 갚아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주식수를 늘리겠죠. 이제 330짜리밖에 없습니다. 요거 2달짜리는 뭐 요금 한 달 서비스 드리니까 요걸로 가입해 오시고 제 책은 여기서 19년도 나오고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것도 다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되다. 기정사실. 나와 있습니다. 25년도, 26년도, 27년도 되면 부동산은 아무도 안 사가지고 지금 작년에 고점 대비 반타작 다 나 있습니다. 그래도 살 사람 없어요, 그죠? 경기 침체는 장기화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경기 침체 당연한 겁니다. 패러다임 바뀌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간 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든지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거밖에 없는 거죠. 재배운 롱숏 투자 클럽이 현물 선물방 현물방 없어 여기서 현물도 하고 선물도 다 합니다. 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좀 바꿔줄 거예요. 재병훈 전문가 롱숏 갈려닫고 투자 클럽으로. 참 그리고 요번에 1+ 행사 오실 때 5천 있는 사람 무조건 오시면 5천까지 아까 그렇게 해준다 그랬죠. 현물 주식 5천까지 한두 종목 사고 요거 2천 받아가지고 천만 롱숏 해드립니다. 요것만 한번 따라하면 돼요. 해비는 여기서 벌어요 이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천만원 밖에 없는 분들은 해외가 워낙 비싸잖아요. 330인데 그러면 현물 주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현물 주식 2,000가지 사가지고 언제 돈 벌겠냐. 장도 그렇게 안 가. 변동성장이면. 그러면 1,000만 원 두 계좌 선물 계좌에 1,000만 넣고 1,000만 넣고 요거를 한번 와서 쌀 때 와서 따로 1,000만 가지고 제가 4,000만 사라면 내일 LG 엔솔 4,000 사세요. 그리고 별로 안 올라 사놓고 잘 못 먹으면 4,000 살 때 이렇게 사요. 2,000만 원 매수하고 2,000만 원 매도치 놓고 여기 4,000만 원 매수하고 여기 매도 안 하고 그 종가로 먹으면 그만 사는 거죠. 다음도 올라가요. 그럼 매수 다 청산해 버리면 돼요. 그죠? 아니 같이 들고 가서 매도를 같이 하든 다 해드릴 테니까 이런 것은 2,000만 있으면 선물방 주식 선물 계좌 있어야만 가입해 오시고 주식 선물 계좌 없으면 그냥 5,000이면 그냥 현금 들고 주식 그냥 다 들고 와요. 어차피 다 들고 다 팔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주식 뭐 도박처럼 이 주식 저 주식 하고 있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약방 되면 가입이 안 돼요. 저는 얘기한 거 몇 년 계속 약속 다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이 토마토 처음 하고 내가 3년 안에 이 토마토 1등 한다 그리고 100% 수익 낸다 그래서 100% 이상 냈고요. 6년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제가 6년 안에 10배를 해주겠다 그래서 10배 났어요. 6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는 매매해서 보여줬어요. 이제 매매해서 1년에서 길면 3년 10배 해준다. 5천 가지고 가입하면 3년 안에 5억이죠. 당연히 되겠죠.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